네, 안녕하세요. 5인용 데빌 장석조입니다. 네, 작업일지 25편을 녹음하게 됐네요. 요즘에는 작업한다고 많이 바빠서 예전에는 한 2, 3일에 한 번씩 올렸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녹화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녹화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또 작업하는 게 워낙에 바쁘다 보니까 네, 짬이 없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참고로 작업일지 제가 24편의 썸네일을 되게 평범하게 해봤어요. 어디 보시면 잠시만요. 네, 레이아웃이 이상하게 바뀌었네요. 네, 레이아웃 수정을 해도 예전 버전이 저는 좋은데 자꾸 새로운 레이아웃 버전으로 자꾸 바뀌는 걸 보니까 조만간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네, 그 24편 작업일지 24편 썸네일을 이런 식으로 앞에 거 야한 게 아니라 우리 중년 남성 둘을 했더니 조회수가 반토막이 났어요. 네, 참고로 지금 이 조회수를 보니까 그 뭐냐, 제가 이 작업일지를 제대로 들으시는 분들이 한 2, 300명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이거를 끝까지 들으시는 분들은 한 2, 3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중에서 한 3, 40분 정도가 댓글을 항상 꼬박꼬박 달아주시고요. 네. 굉장히 준수한 성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지금 명화마을 20편 작업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는 씬을 몇 번 씬까지 했냐면 총 씬이 14개인데 6번 씬을 하고 있어요. 근데 현재가 9월 3일이니까 9월 10일까지 제가 10일 날 저녁 10시에 업데이트 예정이니까 그때까지 죽어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에 1분 이상씩을 제작을 하면 되니까 말이죠. 네. 이런 미친 속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네. 아무래도 심벌의 재활용이나 여러 가지 꼼수들을 많이 피워야 가능한 일이겠죠. 네. 아무튼 오늘도 작업을 하면서 이런저런 썰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를 막 고민할 필요 없이요. 그냥 작업하면서 그냥 제 원래 방송 취지에 맞게 이런저런 얘기들을 소소하게 편안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네, 괜히 그러니까 적은 사람이 듣는다는 건 이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끝까지 들으시는 2, 300명 정도에게는 이게 코드가 맞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어떤 컨텐츠를 접할 때 야 이거 진짜 존나 재밌어 한번 꼭 봐봐 라고 해도 자기랑 코드가 안 맞으면은요 끝까지 못 봐요. 곤욕이거든요. 네. 아무튼 이 명화마을 20편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명화마을 작업할 때 웬만하면 방송을 잘 안 하는 이유가 스포일러 될 만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좀 작업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라도 나는 명화마을은 후레쉬한 상태로 아무런 약 0.1g 정도의 스포일러도 없이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작업일지를 안 들으시는 게 좋고요. 나중에 들으세요. 그리고 뭐 스포일러 뭐 이런 게 뭐 스포일러야. 뭐 스포일러 있어도 어차피 명화마을은 내가 안 볼 것도 아니고 상관없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그냥 기다리는 지루함을 좀 달래고자 작업일지를 한번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들으시면 돼요. 참고로 작업일지는 그냥 작업하는 과정 같은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재미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원래 재밌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데빌 목소리로 하게 되면 재밌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아무래도 이제 목소리가 바뀌면 인격까지도 바뀌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이 목소리가 원래 제 목소리라는 거. 오늘도 그럼 작업을 하면서 댓글을 하나하나씩 천천히 읽어볼게요. 네, 목이 감당을 하면 조금 오래 녹음을 하고요. 목이 또 하다가 잠겼다 라고 하면 또 황급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은 인기 댓글 순 위주로 읽을게요. 이번에는 김진웅님께서 작업일지 24편이다 크크크 감독님 장석조 감독님 많이 바쁘신가봐요. 건강 잘 챙기시길. 제가 막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좀 죽는 소리를 좀 쳤더니 우리 팬분들께서 건강 걱정을 참 많이 해주시는데 참 징징거리는 것도 아니고 이제 뭐 바쁘다 아니면 되게 빡세게 작업한다 그런 느낌의 것을 이제 그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팬분들에게 그런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고
그리고 워낙에 저 자체가 그런 징징거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조용히, 아파도 그냥 혼자서 끙끙거리면서 조용히 앓는 스타일인데, 너무 얘기를 안 했더니 사람들이 몰라요. 네, 그래서 5인용 할 때도 이건 내가 한 거고 이런 노력을 했다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어필을 한 친구는 이제 사람들이 그 사람이 되게 고생했다라고 많이 이해를 해주는데,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한 줄 알더라고요. 네, 제가 이 작업일지를 하고 다큐 5인용을 플래시를 만드는 이유도, 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5인용에서 저라는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거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5인용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5인용 데빌? 그 사람이 누구야? 장석조? 그게 누구야? 아, 연예인종 만들었더니 그래? 그 사람이 만들었어? 그거 혁구님이 만든 거 아니야? 그거 김창호님이 만든 거 아니야? 그러시는데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플 땐 아프다, 바쁠 땐 바쁘다, 빡셀 땐 빡세다라고 작업일지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팬분들께서는 걱정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그렇게 걱정 안 하시게 건강 잘 챙기면서, 제가 정말 지금 15년 동안 해왔는데요. 네, 제 몸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법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익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감독님께서 더 성공에 가까워졌다는 뜻이겠죠? 인내하는 자가 승리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연정쌤의 대사가 떠오르네요. 꿈을 가진 사람은 빛이 난다고. 저도 다음 달부터 학원을 하나 더 다니기로 했는데 2달 동안은 잠을 못 잘 듯해요. 하지만 명화마을과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견디겠습니다. 인내하며 성공하시길. 감독님, 성우분들, 밴드분들, 그리고 명화마을 시청자분들 모두, 이게 댓글 좀 이게 D가 없네요. 네, 아무튼 네, 화이팅입니다 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네, 졸라스토리님께서 이번에는 뛰어넘어갔네요. 4기까지 생각하셨다니. 뛰어넘어갔다는 게 뭔가요? 아, 예전에 그 짝수 댓글만 읽어서 그런 건가요? 네, 4기 마지막 화 때 모든 캐릭터의 미래를 다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4기까지 존바라에서 연재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도 바랍니다. 하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완결은 제가 책임지고 시킬게요. 네, 바란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니까. 네, 하지만 이웃집 오인용도 10년을 기다려주셨던 분들이 많아서, 네, 항상 기다려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꼭 완결은 책임을 질게요. 그거는 제작하는 사람으로서 꼭 지켜야 될 약속 같고요. 그리고 오인용 팬분들 중에서 당연한 지적사항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완결을 못 시킨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팬분들에게 있어서는 되게 불만사항일 수 있거든요.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클레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고 화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오인용 제가 만든 작품을 재밌게 보셨기 때문에 화를 낼 수 있는 거고, 빨리 다음 편을 내놔라라고 재촉하시는 것 또한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죠. 그래서 여건이 되는 대로 제가 완결을 못 시켰던 작품들을 하나하나 완결을 시킬 거예요. 연예인 지옥이나 유튜브 인용 말이죠. 그럼 면제받지 못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네. 네, 물론 다시 그리면 좋겠지만, 네, 작업 시간의 단축을 위해 갖다 쓰고 있습니다. 너무 말을 막 빠르게 하니까 목이 빨리 잠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작업하면서 녹음할게요. 어떤 분께서는 이거 작업일지 들으면서 일하면은 작업 능률이 오른다. 아유, 참 고마운 말씀이죠.
같이 작업하는 느낌 같은 거 들죠? 워낙에 요즘에 정치, 이제는 사람들이 예전에 한번 정치 컨텐츠에 굉장히 열광했잖아요. 물론 지금도 정치 컨텐츠가 1위긴 한데 이제는 달림이 되셔서 그렇게 크게 예전처럼 정치 컨텐츠에 이제는 사람들이 많이 피곤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컨텐츠들을 많이 찾는 것 같고, 다 컨텐츠 제작자로서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동안은 정치 컨텐츠 아니면은 사실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가 힘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박정재님께서 장석조님 이상하게 작업일지를 들을 때 들으면 일이 더 잘 되는 건 왜일까요? 아, 정재님께서 말씀하셨군요. 우리 군대 후임 이름이랑 똑같은. 참고로 작업일지는 앞에 거 못 들으셨다 그래서 숙제하듯이 앞에 거 들으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이번 편을 못 들었다라고 하더라도요, 왠지 숙제 안 한 것 같은 그런 기분 느끼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 녹음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랑 편안하게 하죠, 그냥. 네. 언제든지 저는 이제 이 채널에 있을 테니까는 한 몇 달 또 바빠서 떠나 계셨다가도 또 언제든지 또 이제 이제 좀 한가해지면 또 와서 서로 안부도 묻고 그러는 거예요. 5인용 15년 동안이나 했는데, 그쵸? 수지님께서 내 댓글도 떴다. 러브 클로니클은 추월 더빙작 중 하나인 달빛천사에서 나온 명곡 중 한 곡이라는. 그리고 여자에게만 순결 강요하는 거 진짜 싫죠. 그리고 친구의 전 애인과 사귀는 걸 예의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도 좀. 친구의 전 애인과 연애를 해서 친구보다 더 잘해주는 것보다 좋게 헤어졌든 나쁘게 헤어졌든 친구의 전 애인을 단품 취급하는 거야말로 예의에 어긋나는 거 아닐까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사랑은 물론 우정도 오래 못 갈 것 같네요.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선 성매매가 불법인데 자기랑 할 여자 또는 남자가 없다고 해서 불법 성매매를 합리화하는 거 참 보기 안 좋더군요. 그게 건전한 성생활을 추구하는 감남을녀들을 호구 만드는 거랑 뭐가 다른지. 그렇다고 성관계 목적으로 애인을 사귀는 것도 좋은 태도는 아니죠. 전 첫 경험을 남자친구가 아닌 신뢰가 있는 남사친이랑 했지만 관계 과정에서 불만도 없었고 피임은 물론 배려도 했고 성적인 관계 유지, 일명 섹파라 하죠. 네, 유지하지 않고 더 이상 서로 언급도 하지 않아서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불법 성매매, 피임 기풀보다 떳떳하게 생각해요. 마드라 간발해! 네, 힘내라 그거죠.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사실 그게 불법 성매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근절될 수는 없어요. 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직업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서로 간의 의견이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만 해도 아마 몇십 판은 하게 될 것 같네요.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의 의견이 존중되어야죠. 그쵸? 야생 뽀로로님께서 안녕하세요. 예전에 싸이월드 미니홈피 시절 5인용 연예인 지옥을 즐겨본 구독자였는데 먹고 살다가 잊고 살았는데 유튜브를 보다가 5인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봤던 5인용 애니들 다시 다 보고 장석조 행님, 감독님이라는 호칭을 안 좋아하신다고 해서 행님, 다시 연재하시는 애니들 잘 보고 있습니다. 옆에서 응원은 못하지만 멀리서 응원하겠습니다. 연예인 지옥 버전으로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장석주씨 브랄 탱탱브랄 화이팅이다. 행님 화이팅. 기분 나쁘셨으면 죄송합니다. 그럴리가요. 그쵸, 이게 저희가 싸이월드 미니홈피 시절부터 했었죠. 2002년도니까. 네, 이렇게 보면은 참 다시 예전에 좋아하셨던 분들께서 요즘에 다시 새로 하는 걸 알고 이렇게 다시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5인용 옛날에 만들었던 것들을 지금 보면 재미없을 수 있어요. 네, 재미가 없는 게 당연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만큼 우리가 서로 머리도 컸고 시간도 많이 흘렀고 관심사도 많이 달라졌잖아요. 근데 5인용 옛날 애니를 보면서 그때 내가 좋았던 시절 혹은 내가 어렸던 시절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쵸? 내가 좋았던 시절 아니면 내가 어렸던 리즈 시절이라고 하죠. 그때를 떠올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연예인 지옥을 통해서 제가 다큐인용에서도 많이 반성을 하고 지금도 반성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께 추억의 애니로 자리 잡았다는 거, 물론 그런 부분은, 네, 물론 저희가 돈은 못 벌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영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5인용 그러면 누군가는 그 한물간 욕쟁이들 또는 한물간 병신들 뭐 그렇게 기억할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에겐 아 그때 참 재밌게 봤었지, 그렇게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저희는 뭐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한 건더기는 그렇게 많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욕먹을 게 더 많긴 하죠. 근데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될 수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지금도 덕분에 계속적으로 창작을 이어나갈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우리 팬분들 항상 거듭 말씀드리지만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애니메이션 할 때 뛰어가는 거하고 걸어가는 거 하는 게 사실은 제일 힘들어요. 가장 고급 애니메이팅이죠. 그래서 이거 기본적인 걸어가는 거나 뛰는 것도 못하면서 무슨 막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무식한 말입니다. 걸어가는 거나 뛰어가는 건 기본이 아니라 제일 힘든 작업이거든요. 애니메이션에서 가장 고급 기술입니다. 그걸 잘하는 사람들은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죠. 저는 아직도 헤매요. 네. 그냥 그럴듯하게 보이게만 하는 거죠. 아무튼 네, 이렇게 하면 또 네, 그리고 주대발이 뛰어가야 됩니다. 어디 주대발 혹시 내가 뛰는 걸 만들어놨었나? 잠시만요. 네, 뛰는 게 여기 있네요.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참 좋더라고요. 네. 하지만 뛰는 게 그렇게 자연스럽지가 않으니까 다시 그리도록 하죠. 그리고 이건 예전에 그려놓은 거라 주대발이 팔이 한쪽이 부러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반바지인데 반바지고 색깔도 다르기 때문에 아예 그냥 다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날씨가 이제는 초여름 날씨에서 이제 가을로 넘어가는 게 확실히 느껴져요. 오늘은 그래도 조금은 날씨가 좀 더운 편인데 저번 주만에 이번 주가 정말 뭐랄까 가을 같은 느낌이었죠. 갑자기 여름이 사라진 느낌입니다. 이 시편이 어떻게 보면 여름 특집 마지막 편인데 좀 당황스러워요. 하지만 네, 그래도 어떻게 보면 제일 더울 때 19편이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은 해요. 가장 피크였기 때문에. 참고로 21편은 좀 더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작업 시간이 좀 많이 늘어질 것 같은데 추석까지 끼는 바람에 아마 3주 연재는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아무튼 이 시트콤 명화마을 시즌 1을 무사히 잘 끝내는 게 지금 현재 가장 큰 목표입니다. 네. 어떤 거를 제가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하면서 완결을 시켜본 경험이 뿌뿌공 그리는 완결을 시켰네요. 완결을 시켜본 경험이 그리 많지 않아서 네, 이번 시트콤 명화마을 시즌 1 완결시키면 굉장히 기분이 뿌듯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작업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번 시트콤 명화마을을 작업하면서 제 스스로도 되게 많이 발전됐다라는 걸 느껴요. 네, 그래서 그림은 평생 그려도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아직도 많이 부족하거든요. 잘 그리시는 분들 보면 많이 부럽고, 근데 구태여 그분들의 스타일을 따라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 그림 스타일을 꾸준히
지금 그림 스타일에서 조금이라도 계속적으로 발전할 여지를 남겨놓고 열심히 해야죠. 다른 사람이 그림 잘 그리면 나는 그 사람보다 그림은 좀 못 그려도 다른 부분에서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스토리든 연출이든. 참고로 저랑 혁군 같은 경우에는 연출, 제일 좋은 연출은 사람들이 알아보기 쉬운 연출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좀 쉽게 연출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애니메이션 작업이라는 게 혼자서 작업하는 사람이 생긴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원래 애니메이션 작업은 짧은 단편 같은 거야 감독님 한 분께서 몇 년 동안 만드시는 경우는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웹 애니메이션으로 연재를 2주든 3주든 연재를 하는 경우는, 그것도 개인이 혼자서 연재하는 경우는 제가 최초지 않을까. 전 세계를 통틀어서 말이죠. 저라고 표현하기엔 좀 그렇네요. 존바라가 최초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다이묘전설 하시는 우리 이드냐 형님이 가장 그 업데이트 주기를 가장 철저하게 잘 지키시면서 그 연재를 잘 해주고 계세요. 네, 확실히 대단한 프로죠. 네, 형님 존경합니다. 앞으로도 웹 애니메이션을 잘 이끌어주세요, 형님. 네, 다이묘전설은 또 많은 팬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다이묘전설도 또 다이묘전설이 잘 돼야, 제가 이드냐 형님께도 그랬는데 형님이 좀 잘 돼서 저희 좀 이끌어주세요 그랬는데 그게 참 웹 애니메이션이 아직은 인식 자체가 그렇게, 그리고 다이묘전설이 다시 나온 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네, 홍보가 거의 안 됐죠.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하지만 만들어 놓으면 또 언젠간 사람들이 알 테니까. 네. 그리고 아직도 썸네일 마이크랑 자꾸 입이 멀어지는데 자꾸 썸네일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어쩔 수 없어요. 썸네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작업일지만 해도 썸네일이 야하지 않으면은 조회수가 팍 떨어져요. 절반으로. 네, 그만큼 존바라에게는 조회수가 절박하죠.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그게 어떻게 보면 데이터니까요. 솔직히 감독 입장에서는 야한 썸네일 걸고 싶지 않죠. 네, 그건 사실입니다. 내 작품이고 내 소중한 캐릭터들인데 계속 벗겨가지고 호객행위 하고 싶겠습니까? 그걸 제일 원하는 거는 감독 본인이고요. 존바라가 좀 투자도 좀 받고 잘 돼서 홍보다운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을 때는 썸네일을 정상화 시켜야죠. 근데 존바라도 스타트업 기업이라 이제 막 시작하는 웹 애니메이션 기업이라 돈이 없어요. 네, 돈이 없어요. 그래서 홍보를 못해요. 그리고 이걸 차기작을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도, 추가로 투자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네, 결정이 아직도 안 됐습니다. 네, 시즌2에 대한 결정이 아직도 안 됐다는 거죠. 아직도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명화마을 시즌2를 계속 보고 싶어 하시는 마음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제가 책임지고 완결을 시킬 거고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그리고 시즌2가 바로 제작이 들어갔으면 어차피 바로 제작이 들어가도요, 여러분들은 반년 있다가 보실 수밖에 없어요. 반년이나 한 7, 8개월 뒤에 보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제가 또 세이브를 해놔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연재를 못해요. 이거 하나 만드는데 거의 3, 4주 걸리는데 어떻게 2주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세이브를 해놓는 거예요. 저번처럼 세이브를 해놓고 이제 하나씩 풀어서 이제 세이브가 다 떨어지면 네, 이렇게 3, 4주에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즌2를 제가 바로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이거 끝나고 뭐 쉰다라는 건 생각 못하고 바로 들어가도 여러분들께서는 한 반년이나 최소 반년, 길게는 7, 8개월 뒤에 그 시즌2를 접하실 수 있죠.
혹시 얘기하면서 하면은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그래도 어쩔 수 없죠. 네. 그냥 용인될 수 있는 수준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자, 스프링 플라워님께서 불펌러 검거했습니다. 네, 제가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키토님께서 허허허 늦게 봤지만 재밌군요. 고맙습니다. 우리 키토님도 항상 댓글 잘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틴 조나무님께서 마틴 나목조 조나목님께서 벌써 학교 시작하고 3D를 포함한 이모저모 공부들 때문에 바빠서 댓글을 못 달았네요. 이번 편도 잘 듣고 명화마을 19편도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공부하시느라고 바쁘면 굳이 이렇게 댓글 달으실 필요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한갓쯤에 오십시오. 카인드캣 7 카인드캣 7님께서 네, 처음 보는 이름인데 반갑습니다. 정말 5인용 사이트를 찾아가면서까지 재미있게 시청했던 시청자입니다. 유튜브 보다가 존바라TV 알게 되었고 명화마을 19편까지 다 정주행했습니다. 정말 재미있으니 계속 연재가 되었으면 합니다. 핸드폰 바탕화면을 고소위로 바꿨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아이고야 고맙습니다. 고소위의 매력에 푹 빠지셨군요. 네. 아이고 이게 야 화면이 작아졌다. 야, 자 다시. 네. 이게 녹화하면서 화면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구나. 신기하네. 네, 카인드캣님 정말 반갑고요. 네, 앞으로도 이게 옆으로 좀 쏠렸구나. 네, 화면이 좀 불편하게 됐네요. 죄송합니다. 야, 너 이리 와. 잠시만요. 이리 와. 옆에가 이렇게 가면은 불편하지. 네, 이렇게 가야겠네요. 네, 됐습니다. 박준영님께서 학업에 지쳐있을 때면 저녁마다 즐겨보는데 눈물나게 웃으면서 시청하다 보니 종종 부모님한테 자주 혼나는데 끊을 수가 없네요. 크크크 항상 응원합니다. 네, 부모님 걱정하고 끼치면 안 되죠. 부모님께서 보실 때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좀 더 크셔서 보셔도 좋고요. 그래도 우리 박준영님에게 위안이 된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네, 우리 롤스로이스님께서 굉장히 길게 달아주셨는데 롤스로이스님 이거 제가 목이 좀 쉬다 보니까 다 못 읽어요. 근데 다 읽어봤고요. 네, 굉장히 좀 우리 롤스로이스님께서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동정을 아무에게도 주지 않으셨군요. 네, 어떤 여자분인지 굉장히 축복받은 여자분인 것 같아요. 네. 뭐랄까 여성의 순결이 중요하든 남성의 동정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면 서로 간에 네, 그때 바치는 게 좋죠. 바친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때 첫 경험을 하는 게 좋죠. 굳이 창녀나 그런 사람 그런 직업 여성에게 바치는 것보단 말이죠. 미나 아빠님께서 잘 듣고 가요. 조금만 듣고 갈게요. 아이고 우리 미나 아빠님 요즘에 많이 바쁘신 것 같아요. 원래 가장들은 그렇거든요. 저 미나 아빠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억지로 들으실 필요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뭐랄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밀렸다고 앞에 거를 가서 들으실 필요 없고 나왔다고 꼭 지금 들으실 필요 없어요. 그냥 바쁘면 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담 없이 그러니까 녹화하는 사람도 부담 없고 들으시는 미나 아빠님도 부담 없이 그냥 현재 생활에 충실하게 바쁘게 사시다가 맞다. 이제 나왔으려나? 그러면서 이제 찾아오는 데가 여기 채널이고 어떤 컨텐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눈도장 뜯듯이 이렇게 꼭꼭 오셔서 댓글 꼭꼭 안 달아주셔도 돼요. 네. 그렇게 달아주시면 저야 너무 감사하지만 듣는 분이 이런 걸 마치 숙제하는 것처럼 아니면 꼭 도장 찍어야 되는 그런 독서실 도장 같은 일일 출석부 같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나 아빠님께서도 하실 거 다 하시고 일하실 거 다 일하시고 자녀분과 놀 거 다 노시고 정말 심심하고 할 거 없을 때 네, 그때 그냥 와서 한번 보고
재밌으면 재밌다, 재미없으면 재미없다, 그렇게만 남겨주셔도 컨텐츠 제작자들은 참 즐겁다는 거, 그거 아셨으면 좋겠고요. 곽동욱님께서 오늘 장석조 감독님이 남녀관계에 대해 말씀해주신 거 인상 깊게 잘 들었습니다. 제 경우는 남자 많이 만나본 여자를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릴 땐 그런 여자들이면 여자 경험이 적거나 남자가 서투르다거나 테크닉이 나빠서 싫어할 거라는 생각을 꺼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감독님의 고견과 인생의 연륜에서 나오는 간단한 조언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웹툰 형식이라든지 신현지, 기존 5인용 등 기존의 작품의 완결은 물론 명화마을의 향후 전개도 기대하면서 항상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목이 많이 갔죠? 네. 그리고 밑에 안양곰탱이님께서 감독님 작품 잘 보고 있습니다. 환절기라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작품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양곰탱이님 감사합니다. 안양곰탱이님 제가 댓글 한 번 정도 더 본 것 같은데, 그쵸? 여기 우리 김상효님 빼꼼 나왔는데 이것만, 그래요. 여기까지 우리 정영호님 것까지만 읽고 제가 우리 곽동욱님이 물어봐 주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김상효님께서 19금 에피소드를 기대되네요. 폭력성 쪽 19금 말고 선정성 쪽 19금 기대합니다. 네, 김상효님 기대해 주시는 건 참 고마운데, 사실은 어떤 캐릭터들이 약간의 그 멜랑콜리한 느낌을 주는 뭐 고수연이나 고소희나 그런 캐릭터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좋은 거는 그렇기 때문이에요. 딱 그 정도 선. 근데 19금으로 가서 많은 부분을 보여주게 되면 그 캐릭터의 캐릭터성이 깨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1억 히트가 되면 19금 쪽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네, 그거는 감독으로서 굉장히 큰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영호님께서 마두락이 언젠가 멋진 캐릭터로 재탄생할 것이라는 데빌님의 의도가 참 흥미롭네요. 그냥 찌질하게 살다가 근데 이제 목소리가 두 개로 나오네요. 이런 지랄맞은 꼭 녹음만 하려고 그런 목소리가 이렇게 가요. 미친 거 아니에요? 네, 아무튼 찌질하게 살다가 연애 한번 못해보고 노총각 될 거라 생각했는데 황골탈퇴하는 마두락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사는 텍사스는 미친듯이 비가 와서 오늘 아침에 실험실에서 비가 새고 청소한다고 난리도 아니었네요. 열심히 청소하며 오늘도 작업일지 잘 듣고 갑니다. 네, 영호님. 항상 타국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건강이죠. 그쵸? 예, 역시 나이가 나이인지라 우리가 항상 건강 조심하라는 말밖에 제가 드릴 수가 없네요. 네, 우리 정영호님께서는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항상 타국 생활하시면서 건강 잘 챙기세요. 아무튼 근황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마두락 같은, 그러니까 그거예요. 20살. 20살은 모든 남자들이 찌질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은 척 하는 놈들이 몇 놈 있는데 그 놈들도 남자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찌질하고 음흉하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너무 순진하거나. 그러니까 남자로서 제대로 완성되는 시기가 저는 뭐랄까 몇 살 정도가 될까요? 나이로 따지면은 제가 보기에는 중년. 그러니까 제가 지금 40인데 저도 아직까지도 너무 아직도 찌질하고 아직도 멍청하다고 생각하는데 육아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걸 느꼈어요. 사람이 산다는 거, 삶을 이어간다는 거, 사람이 왜 사는가, 그리고 어떤 부분에 인내하고, 그러니까 누군가를 키운다는 거, 그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을 희생한다는 거, 그런 걸 어느 정도 다 겪고 나서는 되게 멋진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이 시대의 아버지들, 어머니들은 정말로 멋진 사람들이 아닐까. 그리고 남자가 최대한, 그러니까 결혼 정년기에 남자가 가장 멋있게 보일 수 있는 이유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약간의 여유가 생겨서 자기 옷차림이나 그런 부분에 신경 쓸 수 있고, 패션이나 머리 스타일에 신경 쓸 수 있고, 그 안에서 조금의 여유가 있을 때 남자는 가장 멋있게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아무튼 마두락이 그런 시기가 한 30대 중반? 네, 30대 요즘으로 따지면 30대 중반은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대부분이 한 30살 초반 정도에, 그러니까 20대에 취직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경력 조금 쌓아서 30대 초반에 그래 조금 번듯한 남들이 이야기하는,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는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서 3, 4년 차 정도 됐을 때, 한 30살 중반 정도 됐을 때는 조금은 그럴 수 있고요. 그 시기가 더 늦어질 수도 있고요. 네, 곽동욱님 댓글을 보니까, 네, 여성들이 경험이 많으면 경험이 없는 남자를 보고 되게 서툴게, 되게 좀 피식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인 거죠. 그러니까 여성이 좀 더 경험이 많고 남자가 경험이 없을 때 남자가 좀 작아지지 않을까. 글쎄요, 보통 우리나라 대부분의 남자들은 자기가 리드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여성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왠지 좀 해픈 취급을 받고, 저는 좀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뭐랄까, 그 축구나 탁구를 예로 들어볼게요. 처음부터 탁구 잘 치는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의욕이 막 앞선다라고 해서 막, 나 탁구 존나 잘 쳐, 그러면서 쳐도 실제로 치면은 실수투성이고 잘 못하잖아요. 그쵸? 근데 자꾸 해야 늘잖아요, 그것도. 그리고 잘 한다라고 옆에서 자꾸 칭찬해주고 우쭈쭈 해줘야 계속 탁구를 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고요. 저는 그런 관계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서로 경험이 없는 남녀가 만났을 때보다 한쪽이, 남자든 여자든 한쪽이 경험이 많으면은 그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경험이 많은 쪽이 리드를 해주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보통은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 그런 쪽으로 리드를 하면 되게 자존심 상해하는 그런 게 있는데, 글쎄요, 저는 오히려 남자가 잘 못해도 여자가 잘하고 있다라고 우쭈쭈 해주면 남자도 굉장히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런 걸 경험이 많은 분들이 더 잘 이야기해주고 배려를 해주면 해줬지,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은 글쎄요, 오히려 섹스리스로 갈 확률이 더 크지 않을까요? 여성이 별로 경험이 없어요. 남자도 별로 잘 하지 못하고. 그러면은 섹스리스로 갈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차라리 여성이 경험이 많으면 우쭈쭈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그러니까 좀 더 현명한 여자분이라면 남자의 자존심을 건들지 않고 잘 우쭈쭈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생각하면, 그리고 남자가 자격지심을 조금만 버리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아무튼 너무,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걸 잘하는 남자는 없잖아요. 그걸 뭐 연습하러 뭐 직업 여성에게 갈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보는 그런 포르노 같은 경우는, 네, 그냥 남성 위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무런 교과서가 되지 못하고, 그쵸?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파트너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 때 가장 서로 간의 만족감을 최대한 많이 줄 수 있는지, 대화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 대화를 하는 걸, 그러니까 그 잠자리에서 대화하는 걸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네, 충분히 서로 간에 좋은 관계로 거듭나지 않을까요? 어떤 쪽이 경험이 많건 적건 둘 다 경험이 없다면 둘이 같이 공부를 하면 되겠죠, 그쵸? 네, 그런 쪽으로 뭐 기구를 쓰고 싶으면은 기구를 쓴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변태적인 행위라고 하더라도 서로 간의 커플들이 좋아하는 거라면 그건 변태적인 행위가 아니다. 그런 식의 방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굉장히 서로 서툴더라도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씩 알아간다면 그것 또한 즐거움이 아닐까. 그리고 한쪽, 남자든 여자든 한쪽이 되게 잘 알면 다른 쪽에게 대화를 통해서 또는 관계를 통해서 가르쳐주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길게 녹음하고 싶고 리플을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목이 자꾸 잠겨요. 그러니 또 어쩔 수가 없고 목 관리 잘해서 다음에 또 편안하게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하는 모습을 좀 더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네, 한번 작업을 계속 쭉 해볼게요. 아무튼 우리 작업 일지를 잘 들어주시는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리플 달아주시는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저는 영화마을 보고 또 제 채널도 와주시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각자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되게 정신없고 바쁜데 이렇게 오셔서 댓글 달아주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 만큼 저는 여러분들께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일지는 제 채널 그리고 저는 방송을 앞으로도 꾸준히 할 거고요. 계속 그 위치에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느라 일하시느라 뭐 여러가지 일들 때문에 바쁘신 분들께서는 네 그냥 바쁠 땐 오지 마세요. 그리고 정말 그냥 그냥 편안하게 뭔가 좀 내가 코드가 맞아서 그냥 자주 듣는다라고 하시면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고요. 꼭 그리고 제가 댓글을 자꾸 달아달라고 하는데요. 댓글 안 달아도 돼요. 그냥 들어주시면 되죠. 그것만 충분합니다. 그리고 다큐 인형도 제가 지금 못 만들고 있는데 그것도 너무 죄송해요. 다큐 인형 보니까는 연예인 지역 첫 번째 거 다뤘을 때는 조회수가 꽤 올랐는데 두 번째 거는 조회수가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연예인 지옥 3편에는 제가 그 고소당한 얘기를 해야겠어요. 좀 아껴놨었는데 고소당해서 경찰서에 간 얘기를 해야겠어요. 네, 뭐 근데 조회수가 전부는 아니죠. 솔직히 다큐 인형 2만 명 넘게 보셨는데 전 그것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2만 명이 넘게 보지?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재미없는 소재잖아요. 다큐라는 것 자체가 5인용 자체에 관심이 있어서 봐주시는 거기 때문에 곧 이제는 추석이 얼마 안 남았네요. 추석이 이번엔 제일 길다라고 하는데요. 네, 참 저 같은 사람에게는 글쎄요, 추석이 길든 말든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저희 어머니 집에 저희 부모님 집에 갔다 올 때 차가 좀 덜 막혔으면 좋겠다, 그 정도? 연휴가 길면 그 정도는 좋겠네요, 그쵸? 그리고 저희는 그러니까 처가가 바로 여기서 걸어서 10분도 안 걸리기 때문에 되게 가깝죠. 걸어서 10분도 안 걸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명절에는 저희 집만, 그러니까 시댁에 가는 거만 좀 빡세고요. 시댁에 갔다 와서는 되게 편하게 있어요.
이게 뛰는 것도 원래는 그게 매뉴얼이 다 있는데 저는 그냥 꼴린 대로 합니다. 그럼 봤을 때 그냥 크게 지장 없으면 되지 뭐, 그러면서 그냥 꼴린 대로 합니다. 원래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사람 눈을 속이는, 잔상을 남겨서 속이는 거기 때문에 네, 잘 그리면 좋죠. 근데 저처럼 잘 못 그리는 사람들은 그냥 눈 속이면 돼요. 그쵸? 네, 이러면 좀 뛰는 거 맞죠? 근데 조금 마음에 안 드네요. 네,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차라리 이게 낫겠네요. 네, 이것도 아니네요. 이 다리를 조금 더 길게 해야겠네요. 얍. 네. 이 정도 하면은 뛰는 거 같네요, 이제. 댓글을 목소리가 조금 돌아왔나? 네, 목소리가 조금 돌아왔네요. 마르코 레오스님께서 명화마을 텀이 길어지는 동안 작업일지가 중간중간 쏠쏠한 재미를 주니까 기다릴만 합니다. 하하하. 번외로 석조님 바탕화면에 삼국지2 깔린 거 보고 본인도 추억삼아 삼국지2를 해보고 있다는 크크크크. 삼국지2를 제가 고등학교 때 했었죠. 1992년? 3년? 그때 처음 저희 형이 가져와서요. 그때 처음 했었는데 삼국지도 2인용 할 수 있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네, 그게 형 한 번 하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2인용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인용도 할 수 있죠. 하지만 자리를 계속 비켜주면서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다가 이제 저희 형한테 그게 두드려 맞은 적이 있는데 그 형이 이제 삼국지2 하시는 분들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시작하면 여포를 누가 제일 먼저 차지하느냐 싸움이거든요. 여포가 처음에 시작하면은 동탁 쪽에 있으면서 충성도가 낮아요. 그래서 데려오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포를 이제 힘들게 형이 데리고 왔는데 제가 그걸 또 쏙 충성도 올리기 전에 제가 쏙 빼온 거죠. 그 짓거리를 여포만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형이 가져오는 장수들마다 제가 그 짓거리를 쏙쏙 하니까 네, 맞은 자리에서 두드려 맞았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두드려 맞았습니다. 네, 위험한 게임이에요, 삼국지. 참고 삼국지2 같은 경우 삼국지2를 하다가 보면은 전쟁을 거의 하지 않고 그냥 지략으로만 상대 서로 간에 태수들을 상대편 태수 배신시키고 그렇게 해서 배신해서 그 밑에
무장들 충성도가 낮아지면 쏙쏙 빼오고, 그 다음에 서로 상대편 나라끼리 서로 이간질 시켜서 싸우게 하고, 그렇게 해서 병사를 또 확보하면 내가 직접 안 싸우고 그냥 명령해서 그냥 전투하면 그냥 스킵하는 식으로 넘어가서 그냥 명령해서 니네들 싸워,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끝내서 이렇게 딱 하루 만에 천하통일하고. 그러니까 여포로 그냥 쭉 하면은요, 여포로 시작해서 그냥 쭉 하면 사실은 몇 시간 만에도 끝판을 볼 수 있는데요, 그거는 좀 피곤하고요. 그냥 지략으로, 네. 그리고 제갈량을 얻으면, 제갈량 조언을 들으면, 그러니까 지략이 100인의 조언을 들으면 거의 100%그 조언이 맞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되게 편안하게 게임할 수 있죠.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걸 되게 재밌어 해서, 네, 아마 이 게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뭔 소리 하나 할 거예요. 아무튼 삼국지2는 정말 명작이라 가끔 합니다. 네, 목이 많이 아프네요. 네, 오늘은 아무튼 여기까지 녹화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